에 이거 주유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주유가 있고 주유소가 있고. 이거 주유기가 있는데 이 주유소가 경매가 나오면은 주유소는 A라는 사람 당연히 이제 뭐 A라는 사람 거를 가정해 보면은 이 주유기는 B 거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대 비싸니까 임대해서 그 자기 게 아니잖아요. A 게 아니니까. 경매 나오는데 여기에 부착된 부착물이라도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지 그냥 경매 나왔다 해서 낙찰받아서 이게 당연히 내가 인수한다? 그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착물 중에서 구축물, 공작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정착물 중에서 그 이게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동산이죠. 동산으로 보는데 그런 건데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구축물이 아니고 여기 이제 수목은 여기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임목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임목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임대차를 보호를 못 받아요. 수목도 임대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임야 낙찰하는데 그 안에 나무가 그 땅을 빌려서 수목만 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목만 따로 땅을 빌려서 조경, 수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임목 등기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은 경매됐을 때 그냥 뺏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면은 여기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임목에 관한 법률을 해야 되는데 꼭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요새 중개사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인 방법이라고 있어요. 명인 방법이라고 해갖고 여기에 임야산이라고 하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빼고할게 한 1000주가 된다고 예상을 해요. 1000주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땅 주인 건지 제3자 건지 B라는 사람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토지가 임야가 경매가 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명인 방법을 써야 돼. 빨리 경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나무주는 어떻게 되냐? 여기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다가 간판을 딱 세워갖고 나무가 무슨 종류이며 우리가 1.2m 높이의 굵기의 수량이 몇 개고 보통 1.2m를 따지죠. 거기에 이 굵기를 따져요. 거기에 굵기가 얼마고 굵기 얼마에 또 수량이 몇 개고 이제 굵기에 따라서 평균 따라서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총 몇 주가 된다. 그리고 또 나무 종류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써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서 또 누가 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엎어놓는 거예요. 떼면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가한다. 그래놓고서 하나 더 사진을 찍어야 돼요. 가까이서 하나 찍고 내용이 나오게 찍고 멀리 가서 하나 찍어서 이게 산에 이렇게 내가 했다. 그리고 사진에 보면은 우리 김태수 중개사님이 잘 아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진에 언제 찍힌 날짜가 나중에 이력이 나오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함부로 낙찰받은 사람이 자기 거로 주장하면은
아니다. 내가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이거 그 전부터 했는데 늦게라도 내가 명목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실제로 이제 강원도에는 많은데 강원도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조경수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잠깐만. 재작년인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제주도 가서 진영이네 농장이라고 갔어요. 거기 갔더니 감귤밭이 있는데 바깥에 이 정문에다가 이런 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해놔도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죠. 제가 가서 질문했어요. 이거 왜 해놨냐 그랬더니 자기 땅이 이만큼 해서 지금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부 이만큼이 소유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강원도도 그렇고 뭐 산 이런 데 치러 가면은 국가 땅도 아니고 소유주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내 땅 찾기에서 이런 것들이 주인이 밝혀지면은 여기에 있는 게 경매를 당하거나 소유권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감귤 이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공부한 사람이죠. 공부한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그런 걸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할 때는 그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 그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명인 방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뭐 토지 임야 이런 거 이제 갖고 가다가 이제 할 이런 게 해서 여러분들 또 친척분을 통해서 내 임야가 경매가 되는데 그 안에 내가 이제 주인이라고 하면 거꾸로 어떻게 컨설팅 하냐면 내가 심었는데도 남이 심었다고 해라. 그러면서 얼른 이걸 해라. 그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지상권. 그럼 경매 받기 쉽지 않죠. 아는 만큼 승리할 수 있다. 지상권 경매 지상권이 돼버리면은 이 지상권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지상권 머리 아프면은 낙찰가 쭉 내려가잖아. 그러면 안 해보고 낙찰받아. 아주 싸. 그렇게 하면은 채권 다 소멸되잖아요. 그죠? 빚진 거. 채권은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상속도 되고. 근데 뭐 전두환처럼 돌아가셨지만 아무 28만 원만 있다고 그러면 이게 역으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미등기 건물 있잖아요. 이런 것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건물 등기가 없어요. 건물은 지었는데 옛날에 위반건축물은 아니에요. 그런 거 보셨죠? 그죠? 지금은 이제 요새는 없는데 지어놓고서 약간 위반했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일부 허물고 등기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무 임대놓는데 주택임대조법이나 뭐 민법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않다 보니까 임대차 하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등기 안 하면 세금도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토지는 어차피 자기 땅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점유하고 자기가 지었다는 걸 사람 동네 사람 다 하니까 그 임대차 미등기도 무허가도 등기할 수 있잖아요. 미등기는 건축 허가가 나와서 지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등기를 안 한 거고요. 무허가는 건축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좀 틀려요. 어쨌든 두 가지 다 등기할 수 있다. 조건만 맞습니다. 그러면 등기 나와서 파는 거하고 미등기로 파는 거하고 가격이 틀리잖아요. 건물주인한테 어떻게 컨설팅 하십니까? 만들어서 컨설팅해서 수수료 많이 받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된다.
저도 이건 몰랐어요. 이 경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머리 싸매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사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을 하니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등기가 됐는지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얼른 낙찰받아서 빨리 팔아먹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부동산도 채무자의 소유임이 입증되면 경매의 대상이다. 요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미등기 건물들 하는 방법들 가르쳐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동산에는 유체동산이 있고 무체동산이 있어요. 유체동산에는 기계이고 또 이제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체동산은 예금 적금. 우리가 이제 예금 적금에도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압류. 그래서 이게 무체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가증권. 이거 주식 증서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압류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공채 그 자체에다가 이제 무채 동산에다가 이제 하는 거지 그 증서를 우리가 뺏어서 압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채 동산이에요. 기타 유채물의 권리 이전 및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외상 매출금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저기 음식 팔고 외상 먹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학교 나왔는데 친구 형님이 그릇 상해했어요. 음식점에 그릇을 납품했는데 돈을 안 줘. 장사 안 된다고. 장사 잘 되는데. 그래서 대신 가서 우리 친구들이 가서 밥 먹고 때우고 그래. 그래서 밥은 잘 먹었지. 이거 안 주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제 권리에는 뭐가 있냐면 지사권 있고 전세권 있고 이제 저당권이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권, 전세권 등이 경매 대상이 될 수 있고 광업권, 어업권도 물권이 취급되어 수산업법 제도에서 경매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지사권, 전세권 이런 게 나오는데 요 뒤에 나오면은 물권이 뭐고 채권이 뭔지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이제 지금 개요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경매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전세권이라는 거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건 전세 하는 거는 전세가 아니고 그냥 채권이에요. 우리가 계약서는 채권이죠. 전세권이 아니고 그냥 전세는 채권이고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것만 전세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계약서를 전세권이라고 안 그러고 전세 하는 이유는 그런 데서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세다. 지상권도 여기 등기가 되죠. 그래서 등기가 되는 지상권이고 지상권하고 저당권하고 보통 이제 은행에서 빌리면 지상권, 전세권 같이 설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상권하고 똑같이 돈을 10억을 빌렸는데 지상권하고 저당권하고 설정이 됐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접수날짜 똑같이 접수날짜 부동산 안 하시는 분은 등기부 예, 등기부를 한번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안 하신 분도 있고요. 등기부 보면은 접수날짜가 있어요. 접수날짜로 이제 순위를 따지거든요. 순위를 따지는데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5가지가 있어요.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5가지인데 그 뒤에는 다 소멸이거든요. 소멸인데 그냥 듣기만 해서 이게 지금 이해 못 하실 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쭉 설명 공부하다 가시면은 제가 말소 권리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오늘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 말소 권리 5가지가 있는데 그 말소 권리 5가지 뒤로는 부르세요. 그 뒤로는 그 전부 다 말소되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권은 이 저당권보다 우회가 있으면 말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회에 있어도 말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한 장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은행에서 같이 했는데 왜 안 되냐? 근데 안 돼요. 이게 법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을 앞으로 쭉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중개 개혁하거나 권리 분석할 때 나중에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은 망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경매에서 망해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광업권은 저기 이제 석탄 뭐 광물 캐는 이제 그 광업권 이렇게 국가에서 허가해 주잖아요. 그 권리도 저기 저당 잡고 이렇게 대출 받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어업권도 저기 그 바다 여기에 이만큼 좌표로 얘기하죠. 바다 해상 좌표 뭐 북이 얼마 뭐 동경 뭐 이래 해서 그 사이에는 그 어업권을 저기 해양수산부에서 그 어업권을 얼마에 임대해서 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어업권도 저당이 되기 때문에 물권으로 취급을 한다. 그죠? 물권으로 취급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가끔 가다 보면은 어업 자기의 그 양식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기 가두리 키우는 거 그게 어업권 거기 수역이거든요. 그거를 망해서 이게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하고 배도 나와요. 배도 경매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코로나 때 관광을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많이 나와요? 버스. 관광버스. 그때 관광버스 그 중고 한 1년밖에 안 되는 거 보통 1억, 그 중고라도 한 1억 넘게 하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에 낙찰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돼야지 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지. 3천만 원을 해서 그 사람은 사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10대를 사줬는데 지금 대박 났잖아요. 대박. 그러니까 경매는 꼭 부동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다. 여러분들 이제 경매 이제 여기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경매 말고 관서청에서 하는 경매 있잖아요. 명품이니 뭐 이런 것들 쭉 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관심 기울여 보시면은 재미있어요. 많이 살 수도 있고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그런 데도 한번 관심 기울여 보세요. 그러다 멋진 롤렉스 하나 차릴 수 있습니다. 싸게. 그리고 이제 공장재단 그 이제 광업권 있고 어업권인데 이제 공장인데 공장을 공장재단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이거를 공장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공장도 재단으로 해서 저당 잡히면은 저당이 목적이 되는데 저당 잡혀서 나중에 못 갚으면 어차피 경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장 재단도 기업 광업권 이런 것처럼 해서 나온다. 경매 종류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1조예요. 어쨌든 경매를 다루는 거니까 민사집행법 여기 법원 법률정보센터에 거기 들어가시면은
민사집행법 하시면 1조에 보시면 임의경면, 강제경면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임의경면은 유치권, 증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도 이제 담보 가등기 있죠, 그죠? 그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 담보 가등기하고 그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뭘로 나눠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전부 다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잖아요. 그죠? 등기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인지 어떻게 하냐?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느냐? 돈 받을 때. 이 경매가 들어가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그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그 이제 매매를 했는데 그 매도자가 못 믿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해놓고서 나중에 장독치고 그 소유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보 가등기는 돈을 받을 목적이잖아요. 근데 돈을 나중에 안 주면은 매매 대금으로 해서 시가로 매매 대금으로 해서 소유권이라도 가져오겠다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한 거예요. 그 부동산을 담보한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이자하고 그 돈을 빌려서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담보하는 것뿐이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매매를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타나냐? 경매가 들어서 채권 계산서 나 돈 얼마 받을 거 있어 하고 그 임차인도 저기 보증금 얼마라고 이렇게 내라 그러죠, 그죠? 그걸 채권 계산서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법원에 이제 그 양식이 날라와요, 신청서가. 그럼 거기에 의해서 채권 계산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까 대법원 경매정보에 그 자료에 그런 게 나와요. 문건 접수 내역에 가등기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신청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담보가 구분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담보 가등기에 대한 법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게 등기부등본에 한번 쳐다봐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만 돼 있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거 이제 자진해서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경매에서는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돈 못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채무자, 소유자하고 둘이서 알아서 해결합니다. 근데 단지 가등기가 뒤에 배우 있지만 말소 기준권리 그거보다 선순위면은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럼 되는데 그 뒤에 오면은 죽어버려. 그러면 낙동강 오고요. 그러니까 요게 앞에 가 있냐, 말소 기준권리 앞에 가 있냐, 뒤에 가 있느냐, 아니면 담보 가등기냐, 소유권 청구 가등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확연히 틀려진다. 됐고요. 잠깐 제가 마이크 들고 하려다가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